정말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가장 위험한 암이 있다. 네, 그쵸.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암 종류가 정말 많긴 하지만 담독계 중에서 담독계 관련 암, 즉 췌장암이 제일 무섭다고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은 국민들이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했던 무서운 암이다 보니까 네. 워낙 그럼 생존율이나 완치율이나 이런 게 네. 되게 낮은 편인 건가요? 다른 암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체 암 생존율이 90%가 넘고 위대장암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전부 7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이제 겨우 15%를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췌장암 학회에서 박수를 칠 정도로. 그지만 또 오히려 10년 생존율은 10%로 다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발하고 전이가 또 그만큼 많아서 살아남기 힘든 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요즘에는 갑상선 암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없잖아. 네. 그런 거 없는데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그런 케이스가 보통 살이 막 쪽쪽 빠지고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케이스 보면은 췌장암이 많죠. 네. 그러면 이런 췌장암 같은 경우 치료가 어렵다면은 네. 그래도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 좀 괜찮지 않나요? 췌장암 환자분들이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거의 1%. 1%?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낮은 확률이죠. 그 1%의 확률로 찾으신 분들은 진짜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췌장암 자체가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서 얘는 혼자 다른 암을 1기로 갈 동안 얘는 혼자 4기로 가요. 진행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도 빠르고 발견도 늦고,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가면은 대부분 3기거든요. 예. 그래서 3기면은 이제 생존율이 이제 거의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제대로 검사를 못하면 놓치기 쉽죠. 그래서 보통은 제대로 된 검사를 하셔서 복부 초음파를 제대로 받거나 하시면 웬만큼 발견을 또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복부 CT로도 가끔씩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조건은 제대로 검사를 하셨을 때는 발견하실 수가 있죠. 제대로라는 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냥 병원 가서 해주면 그냥 당연히 다 네네네. 이게 제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 네. 제대로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그러니까 검증된 의사한테 초음파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라는 게 워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현재 뭐 의사가 초음파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곳에서 초음파를 잘 받으시면 크게 뭐 놓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일단 걸리면은 치료가 좀 불가한 상황인 거고. 네. 그럼 이 췌장암이 걸리는 원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제일 알려진 강력한 원인 인자가 술하고 담배거든요. 담배는 정말 연관이 많아요. 담배 자체가 발암물질 범벅인 건 아시잖아요. 검증된 것만 32개가 넘으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술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 자체가 췌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췌장 세포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췌장염에 자주 걸리게 되고요. 염증이죠. 그 췌장염이 계속 걸리다 보면 만성 췌장염도 잘 오게 되고, 이 만성적으로 췌장염이 왔다 이 소리는 염증 상태가 원상복구가 안 된다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췌장 안에 있는 췌장 자체가 효소를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암세포가 잘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술과 담배는 되게 강력한 인자가 되고요. 그거 외에도 고지방식이라든지 비만 또 관련이 많아요. 물론 초기 증상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요 정도면은 좀 더 한 번 더 깊이 검진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 좀 있을까요? 당연히 초기는 없는데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복통이 있고요. 배가 아프다 그래요. 약간 명치 쪽이 아프다고 그러고, 아니면 가끔씩 등짝이 말 그대로 등이 아프다 그래요. 뻗친다 그러거든요. 그런 통증을 호소를 하시고, 왜냐하면 췌장이 그 위치 진짜 있거든요. 등 쪽에. 그 다음에 그 외 분들이 공통적으로 체중 감소. 왜냐하면 췌장이 소화 효소를 분비를 시켜서 먹은 거를 빨리빨리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를 못하니까 그냥 쫙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그냥 빠지는 거죠.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는 황달도 많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주변에서 얼굴이 노랗게 폈다, 병원 좀 가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위치 따라 다르긴 하지만 췌장암이 그나마 췌장 머리 쪽에 있으면 이런 증상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황달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그래서 조금 빨리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췌장암 자체가 꼬리 쪽에 있으면 그 꼬리 부근에 있는 복강 내에서 뭐 다른 인접한 장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커질 때까지 환자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이
많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꼬리 쪽, 몸통 쪽은 통증을 많이 호소해서 오셔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위험 인자를 전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술, 담배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평소에 되게 건강하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건강검진을 안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저는 그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건강하게 사시다가 뒤늦게 복통 때문에 응급실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3기가 이상 넘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이가 급격하게 진행되셔서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계기로 제가 약간 그때 영상외과 선생님이 발견해 주셔가지고 췌장암을 저희 할아버지를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긴 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췌장암에 이제 걸렸다 진단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네.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안 좋은 네. 경우가 되는 네. 경우들이 네.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네. 또 해봐야 되니까 그쵸. 그럼 좀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담배를 당연히 안 하는 건 기본값으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살찌는 행동을 이제 금하시는 거죠. 막 이게 고지방하고 고칼로리가 췌장에 독이다 이런 관련된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뚱뚱한 배 나온 아저씨,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위험 선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45세가 넘었고 배도 좀 나오고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야식도 먹고 이러면 췌장 검사 당장 하셔야 돼요. 암이라는 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게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암의 유병률을 따졌을 때 환경적 영향이 60%고 그 60% 안에는 술, 담배와 먹는 것을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가 만성염증인 거고 만성염증은 술, 담배를 해서 또 만성염증이 그렇죠. 오는 거고 그것까지 따지면 거의 7, 80%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방에는 기여를 한다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명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력, 기타 알 수 없음. 그래서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 100%에서 딱 7, 80%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유전력이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유전도 있긴 한데요. 뭐 5에서 10%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 중에 가족력이 조금 직계에서 2명 이상 있으신 분은 내가 걸릴 확률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기도 해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근데 가족력이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가족력은 말 그대로 내가 같이 먹고 자란 환경 속에 있는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같은 음식과 같은 환경을 공유해서 비슷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식습관을 아무래도 같이 네. 하니까. 근데 유전력은 말 그대로 유전자에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쌍둥이가 대륙 건너 떨어져 있어도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둘이 같이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강력한 유전인자라서 걸리는 거고 가족력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같이 먹고 자랐으면 가족력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족력 하는데 유전력하고 어머니 달라요. 근데 이제 췌장암은 유전력은 있죠. 하지만 가족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자들을 같이 공유하면 걸릴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같이 맨날 야식 시켜 네네네. 먹고 맨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먹는 걸 자식들이 먹으니까 아빠가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그 자식이 계속 아빠랑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연령대에 따라서 네.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연령도 사실 위험 인자 중에 하나예요. 노화. 그래서 50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50대 이후에 췌장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이 노화와 술, 담배를 안 그래도 하는데 젊은 나이에 나이를 믿고 계속 하시다가 그게 축적이 된 결과물로 50대 이후에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쵸. 거봐, 나 건강하다니까. 맞아요. 그런 건강 그 안정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오히려 네.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네, 네. 있는데 네. 그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진짜 건강한 건 아니네요. 맞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당연히 젊은 나이에는 그게 보상이 되거든요. 젊은 나이에는 내가 뭔 나쁜 짓을 내 몸에 저질러도 이미 젊기 때문에 막 보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이. 그렇지만 타격을 계속 미세하게 받다 보면은 작은 바늘로 한 번 찔리는 건 괜찮지만 그 바늘이 계속 찔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는 거기가 흉해지고 뚫리죠. 패이고 예, 그게 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40대부터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요즘 20대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요. 이게 검사하러. 이 췌장암이라는 게 물론 노화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네.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내가 20대, 30대라고 해서 안정적인 건 아니네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췌장암뿐만 아니고 췌장에는 수많은 종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종양들이. 그런데 그 종양들도 착한 종양이 있고 나쁜 종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착한 척하는 종양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암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 착한 것 같은 종양들도 젊은 시절에 생길 수가
수가 있어요. 물론 암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근데 걔네들이 암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0대 분들도 췌장에 그냥 암은 아닌 일반 양성 종양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거는 검진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증상 없이 발견하는 거라서. 여러 분 있긴 했는데 췌장암 자체가 되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걸렸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는 건데, 제가 전공의 시절에도 이제 판독을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하니까 정말 그냥 우연히 모르고 스쳐 지나갈 뻔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희미하게 어두운 점처럼 찍혀 있었던 거가 그게 췌장암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해서 놓쳤으면 그분의 운명은 그냥 저 하나의 순간에 그거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 그분 당연히 초기였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되셨어요. 제가 수련받을 때 이야기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서 초음파 하다가 어떤 이제 할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위내시경 다 받아봐도 다 정상인데 피검사 정상인데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아드님이 모시고 왔더니 췌장에 종양이 딱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봐도 이제 췌장암이었던 그런 케이스를 정말 정형외과까지 다 돌고 돌아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복부 초음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췌장암 뒤늦게 진단 받으신 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복부 초음파하고 복부 CT 네. 두 가지를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게 그것도 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1년과 1년 사이에 생기는 암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복부 CT는 방사선에 노출이 있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초음파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CT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이스는 복부 초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초음파는 뭐 방사선 이런 거 네, 안전하니까. 없이 네. 횟수도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요. 네. 뭐 내가 뭐 이렇게 그 금액 부담만 없으시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그 초음파도 되게 잘하는 데 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놓칠 수 초음파는 있으니까. 네, 해당 전문의한테 받으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확인할 게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네. 영상학과 전문의가 어떤 의사 선생님도 따라올 수는 없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보통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고 나오죠. 어두운 방 안에 가운을 입은 분이 얼굴도 들어오셔서 뒤돌아 네. 계시잖아요. 네. 컴퓨터 보고 계시고 맞아. 이제 네. 다 이제 약 발라놓으면 이제 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또 이제 민망하니까 눈 감고 네, 있고 네, 하니까 네. 얼굴도 못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의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뭐 대놓고 물어보시기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떠냐고 한번 슬쩍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의사가 아니고요. 어때요? 제 뭐 췌장에 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진짜 대놓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대답을 나중에 설명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설명을 해주시는 분 괜찮아요 깨끗해요 하시는 분은 의사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의료 상담이 가능한데 의사가 아닌 분들은 상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검진센터 하는 곳에서 다 물어보실 수 있긴 한데 이건 진짜로 사실이긴 해요. 네. 의사라면은 설명을 해줄 수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줘요. 깨끗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코멘트가 있으면 그분은 의사가 맞아요. 네. 되게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 네. 수 있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암에 대해서도 네. 많이 보게 되시고 네. 그래서 본인 또한 혹시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하게 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네.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음식은 뭐 이런 건 좀 잘 안 먹는다던가? 네, 과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당이 뭔가 싶을 텐데 색깔 있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과당 있어요. 쌍 과당 또는 가공 과당이라고 성분명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절대 안 마셔요. 그냥 먹기가 싫어요. 뭐 저도 스스로 세뇌가 된 것도 있긴 한데 그거 자체가 성분이 췌장암의 먹이가 되거든요. 모든 암을 비롯해서 다 이걸 그렇긴 마시는 한데 것 자체가 내가 네, 지금 암세포한테 먹이를 주는 거네요. 거예요. 네. 뭐 잠재적인 암한테도 주는 거가 되고 이미 암 환자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절대로 과당은 일단 뭐 공식적으로도 이런 탄수화물과 당에 관한 거는 췌장암과 상극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설탕 들어간 음료를 굉장히 싫어하죠. 안 마셔요. 네. 그래서 오로지 물 아니면 단순 아메리카노만 요거만 추구합니다. 네. 그럼 뭐 스타벅스에 있는 그런 뭐 새로운 안 이번에 신메뉴 먹어요. 이런 건 전혀 안 드시겠어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생기면서 저도 이제 아니까 이제는 예전에 알면서도 젊은이가 괜찮아 이랬는데 피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몸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로 음료는 괜찮아요? 설탕보다 낫거든요. 근데 설탕보다 낫지만 걔가 문제가 중독성이 있어요. 당 성분 자체가 중독성을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설탕이나 과당이건 아니긴 하지만 걔를 또 계속 먹다 보면 단맛에 어쨌든 헤어날 수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진 않고 단기적으로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많이 드시면 중독성과 함께 그다음에 위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로 음료 중에 일부 들어가는 성분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들의 그런 균총을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도하게 드셔서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당연히 임시방편으로는 괜찮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서 마시지는 마라. 네. 실제로 제로 음료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종류 중에 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아스파탐이라고 걔는 국제암 연구소에서 일단은 발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약간 의문스럽긴 하지만 일단 등록은 해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피하는 게 좋긴 하죠. 지금 당장 딱 냉장고문을 열었을 때 네. 이런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네. 이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우리가 이제 냉장고에 많은 것들을 보관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거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 환원당이 발생을 해요. 그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른 채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자의 냉장고 보관하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스럽게 그 통조림 햄이나 네. 뭐 소세지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저희가 좀 알고 있긴 하잖아요. 네. 발암물질. 근데 네. 지금 갑자기 감자가 나와가지고 그랬구나. 순간 네. 좀 놀란 거예요. 생각 없이 감자 보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찐감자. 찐감자는 괜찮아요. 찐감자는 그건 상하니까 넣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땅콩이나 아몬드 있잖아요.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거는 상온에 실온에 노출되면은 그 산패가 되게 잘 되거든요. 냉장고 안에도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나온 후에 남은 땅콩들 냉장 보관하고 보관했다 드시면 안 되고 산패가 되는 순간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나와요. 이것도 발암 물질이죠. 유명한 게 뭐 간암을 일으키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내가 그래서 날 경우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견과류 되게 비싸긴 하지만 한번 뜯은 거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좋고 남은 것들은 괜히 보관하지 마시고 냉동 보관이 차라리 낫죠. 네. 냉동 보관하고도 보통은 그래도 보통 한두 달 안에 다 섭취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소포장 진짜 조그맣게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에 다 뜯어 먹지. 저 막 1kg를 몇 개씩 사놨는데 남은 거 다 버리는 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못 버리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병원비만 더 나오니까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있으신 거. 우리가 일부러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다가 먹고 있는 것들이 이 보관 방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사실 다 아시는 것들이어가지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소세지나 이런 애들은 가공육에 해당되잖아요. 흰색이나 핑크색 소세지들은 다 각종 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보존제라든지 뭐 산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전쟁이 났거나 내가 진짜 멀리 혼자 사막에 떠나야 된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석 지금 뭐 앞두고 있고 막 이럴 때 그런 선물 가능한 한 서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 냉장고에 안 넣어도 이렇게 실온이 보관이 가능해서 그래서 그 스팸을 또 대부분 또 따서 그 캔 채로 또 보관 또 하시잖아요. 또 그러면 또 안 되죠. 그게 이제 캔 오픈이 되는 순간 그 캔 안에 코팅되어 있는 그거가 코팅이 벗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가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그런 비스페놀이라는 또 발암물질도 나오죠. 그래서 그런 통조림 그런 참치캔, 스팸 이런 애들은 한번 개봉하시면 다른 유리 보관통에 옮겨 놓으셔야지 그 캔 자체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좀 건강하게 먹기 네. 위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잖아요. 네. 데쳐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가요? 데치면 그래도 조금 낫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 스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기름기가 나쁜 기름기 빠지고 하니까 훨씬 낫다고는 되어 있어. 이왕이면 드실 거면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일단 발암물질이 많은 건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걸 해봤자 뭐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그게 그냥 먹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당장 냉장고 네, 달려가서 네, 네. 지금 남아있는 견과류를 싹 네. 꺼내고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